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300 종목이 안 되게 상승했는데 1000개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증시 분석 일부 간단히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전 추천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의 무료 추천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먼저 보실 텐데요. 일단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좀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코스피가 이제 슬슬 고가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조금 언급드리긴 했는데 바로 빠졌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폭락을 예상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닥권 지지받으면서 턴어라운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고점에 대한 물량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쉬어가는데 크게 문제 없고요. 오히려 건전한 장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줘야지 오히려 더 수익이 잘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은 오히려 의미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은 좀 선방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건전한 시장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흘렀는데 근데 얘는 약간 사정이 달라요. 그래서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만약에 밀리면 추세 이탈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존 흐름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까지 해서 850포인트까지는 무리 없이 빠질 가능성이 있네요. 몇 프로 안 되죠. 몇 프로 안 되긴 하는데 좀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다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약간 빠지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완전 다 빠진다.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빠졌다가 살짝 올랐다가 이러면서 폭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상승 모멘텀 구간 진행 중이고 또 코스닥 입장에서 1000 돌파 기대를 이어갈 듯 싶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 정확한 거는 증시는 내일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 가지고는 추세가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무료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 기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삼성 SDS. 추세가 좀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시장 때문인 측면도 좀 강한데 어쨌든 간 좀 천장 잡는 느낌이긴 합니다. 과거 패턴 보시면 주식은 결국에 성격이 있고요. 종목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과거 패턴을 어느 정도 반복하는 회귀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쉬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끝나든지 지금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훅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쉬거나 밀리거나 둘 중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16만대 이런 식으로 밀리면 언제든 신규 접근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접근하려는 분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상승에 대한 기대폭보다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신경 쓰이는 종목이죠.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더 여쭤보시고 싶은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루. 파루 완전 이탈했어요. 이렇게 되면 파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저희는 일단 이날 해가지고 이만큼 먹었는데 밀리는 모습이고요.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단기 이평 추세 이탈로 추세가 하락한다라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보시면 10일 이평까지도 이탈을 하면서 지금 약간 삼각 차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2평의 지지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데 이것마저 깨지면은 뭐 엄청 쉬었다 가겠죠. 그래서 장투까지 고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8호는 진짜 장투로 가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몇 개월만 보고 가신다면 차라리 터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진짜 1, 2년 감안하시면 분명 올라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지금 약간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엠텍. 고점 횡보 고착화되어 있는 구간이네요. 이거는 이제 밀집 패턴이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급등하거나 급락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바닥 다시 재진입하셔도 되겠는데 그때 상황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슈캠스. 슈캠스는 뭐 제가 손절 말씀드렸고 추세 밀린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밀리죠. 이거 더 밀립니다. 이렇게 되면 뭐 심하게는 16,000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커버 받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처음 언급드린 시점 감안하면 지금 24,000 정도? 23,500?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은 앱클론. 앱클론 좀 길어지겠네요. 그죠? 추세가 좀 길어지고 있고 박스 대응은 가능합니다. 박스권 하단 잡고 이렇게 단기 반등시 차익 대응 가능합니다. 다음은 HMM. HMM도 고점 가능성 있네요. 뭐 시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시장이 밀리면 아마 얘도 고점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렸다 가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마이크론 이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하락했고요. 내일 한번 더 봐야 됩니다. 내일까지 해서 추세 이탈이 되면 과거 패턴 반복해서 이렇게 밀립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 흐름이 조금 아쉽게 흘러가고 있고 대형주 위주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대체로 아쉽게 갑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단중기적으로 좀 지켜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 단기 추천으로는 손절하겠습니다. 라인 이탈했고요. 현재 마이너스 13% 손절입니다. 단중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부근까지 대략 5,000대 초중반까지 만약에 밀리면 매수하시는 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증시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봐야 되겠네요. 네, 뭐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추가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은 뉴파워 플라즈마. 저희가 단기 차익권에 도달을 했고 추세적으로 아직 문제 없습니다. 더 보실 분들은 62평 잡고 대응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정고점 돌파 마감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M코리아. EM코리아 저희 대박이 났었고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흑산병 형성했죠. 흑산병 형성했고요. 보시면 음봉이 기존에 있던 장대 양봉을 찔러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먹구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 밀렸기 때문에 내일 중요하겠는데 이거 뚫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위험 신호는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기존의 바닥에서 매수했다면 지금 매도 신호는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JW 홀딩스. 오늘도 가네요. 이런 거는 진짜 강한 종목이고요. 윗꼬리가 너무 길었는데 신추세를 형성하는 모습이고, 보시면 W 차트 형성하고 있거든요. 좋네요. 이거는 더 보시면 됩니다. K사인. K사인도 오늘 엄청 터졌습니다. 엄청 터졌고, K사인이 저희 매수가 대비 지금 거의 뭐 30% 가까이 터졌네요. 네, 29%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다 잘 가고 있고, 또 월요일날 드린 거는 EM코리아 다시 한번 드렸네요. 네, EM코리아 11일날 다시 한번 드렸고, 이렇게 터졌고, 네, 금요일날 드린 거죠. 아, 이거 잘못 썼네. 14일날 드린 거예요. 이날 드렸고, 이날 터진 거. 네. 그 다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것도 터졌고, 현재는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증시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밀릴 수 있는 차트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45각도 유지 못하면, 단중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은 지금 4,500 돌파 못하고 있거든요. 종가 기준 4,500 돌파 마감할지, 못하면 밀리거나 쉬었다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대하TI. 대하TI는 좀 턴어라운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워낙 추세는 지금 턴어라운드 시기였기 때문에 슈팅 이어가는데, 오늘 증시 때문에 더 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7,000 돌파 마감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 아니어도 결국에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쉬어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PNT 잘 가네요. 저희가 기본 차익권 도달은 안 했지만 추세 유지됩니다. 네, 홀딩입니다. 네, 다음은 대한통운 살펴보실 건데요. CJ 대한통운. 지금 택배 파업 관련해가지고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추석 물동량 기대, 그리고 언택트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금 추세적인 턴어라운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터지진 않았습니다. 좀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십자 캔들 형성해가지고 도치가 조금 아쉽긴 한데 하루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드린 거니까요. 그 다음은 나이백. 단기적으로 저희 최소 목표는 도달을 했네요. 자, 6%. 이것도 더 보실 분들은 22평 잡고 지속 홀딩을 이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맞춰서 이탈 없으면 홀딩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간단히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저희 무료 추천 및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들고 온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차트 굉장히 좀 불안정해서 제가 이거 저희 기법에 걸리긴 했는데 강추 드리진 않고요. 짧게 접근하시길 추천드리며, 또 기존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도 슬슬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왜냐 윗꼬리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물량대가 8,000, 여기가 지금 주요 저항권인데 장중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도 종가 기준으로는 아쉽게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 갭을 띄우고서 윗꼬리는 전형적인 매도 신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합니다. 다만 이제 종목 자체가 바닥권에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를 비교적 이어왔고 분출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이 웨이브가 어느 정도 돌파 시 추가 수익 가능 국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가 가능하지만 당장은 조금 리스크와 리턴이 좀
공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일단 5일 이평 추세나 아니면 오늘의 시가 정도 해가지고 7,280원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시 종가 기준 이탈시 손절 잡으시면 되고요. 7,870 이하 매수 노려주시면 됩니다. 기존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7,280 손절 대응 아니면 5일선 대응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대공업이고요.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현대공업이고요. 영화 검색어로 평화, 정우, 성창, 오토텍 등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전문 기업이고요. 현대죠. 이름이 현대다 보니까 다들 아실 거고 매출액 1,600억 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는 투싼이 역대 SUV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현대차 지금 잘 나가는 부분도 연관이 있어 보여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다들 아실 만한 HLB입니다. 네, HLB 생명과학이고요. 지금 과학이 제일 크게 좀 반등 이어가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끊길만 했었고요. 이때 장대 양봉 하나 잡고 바닥권 지지 받으면서 턴어라운드 했는데 이 슈팅이 결국에는 구름대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2평 돌파는 했지만 24,000대 해서 정고점 저항까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 거기다 반등 때 이제 형성했던 이런 십자 도치 같은 경우 약간 하락 반전 가능성을 알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음봉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면 그럼 바로 하락 기아가 돼버리니까 추세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 있었는데 모두 돌파하고 급등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신추세 국면이에요. 그래서 90각도 직각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목표다라는 건 사실 임의적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보다 어디서 밀릴 것인가 해서 손절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지금 신추세 잡았기 때문에 과거 패턴 감안하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아니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긍정적인 홀딩을 접근을 이어주시면 되겠고 기존 분들은 사실상 지금 이대로면 27,000 라인 받을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 5일 추세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 이탈 안 하면 계속 가는 거고요. 이탈하면 이제 쉬어갈 건지 밀렸다 갈 건지 봐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생각하긴 이르죠. 단기적인 변동세가 크기 때문에 네, 제가 내일도 이제 언급을 드릴 거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 28,650원이에요. 이하 매수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이제 갭차한 구간 형성했었던 이 구간 해가지고 26,450 종가 이탈 시 손절 대응 최소 목표 3% 그 이상 여러분들의 재량에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 생명과학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 HLB 생명과학 오늘의 이슈는 ESMO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어서 또 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몰렸고요. 현재 주가 급등했었다라는 얘기고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또 기사로 나와 있진 않네요. 자, 일단 ESMO 이슈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HLB에서 리보세나닙 임상시험 결과 발표에서 이런 자회사의 내용도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동양물산입니다. 동양물산 차트보다 이슈 먼저 보고 가실게요. 동양물산 일단 보시면 뭐 이낙연 관련으로도 이렇게 영화 검색어에 나와 있고요. 농기계, 트랙터 관련 기업입니다. 또 1960년도 복전 기업으로 설립되었고 62년도 현재 사명으로 개명 이후에 지금 73년도 코스피에 상장이 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 제조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농업기계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매출액이 6천억 원대가 넘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트랙터 소식들도 있고 한데요. 오늘 뚜렷한 급등 사유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기계다 보니까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경협주와도 약간 연관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벤트 무슨 트랙터 출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 얘기도 있었어요. 뭐 수소 이런 얘기도 조금 있었고 근데 명확히 어떤 거가 이슈다 라고 제가 특정을 드리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양물산 오늘 굉장히 큰 윗꼬리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이때 물리셨던 분들이 오늘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케이스의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패턴이 우상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존의 음구름대를 지지하다가 현재는 양의 구름대를 형성하고 있고 기존에 물량적으로 굉장히 저항받고 있던 매물대 지금 돌파 마감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지금 N자 곡선 약간 이어가고 있고 바닥권 계속 높임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다중바닥 추세 자체가 뭐 단중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요. 과거 패턴을 감안해 본다면 이렇게 첫 반등 시 윗꼬리가 강하다고 해서 바로 못 갈진 몰라도 결국에는 최소 횡보 이상은 나와줬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패턴이 유사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에 이렇다 할 만한 부분은 여기 있네요. 보시면 뭐 이럴 때도 있었고 또 보시면 네,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좀 터져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 기본 차익권만 도달할지 몰라도 단중기적으로 지금 포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지금 주요 저항대 돌파했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350원이죠. 1350 이하 신규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또 1250 종가 기준 손절 대응 추천드리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평 추세 대응은 의미가 없어요. 종목의 유형 자체가 이평 추세는 의미가 없고요. 캔들적인 측면도 이럴 때 기아 형성했던 거 보면 의미가 없진 않은데 그래도 의미가 또 크지도 않고요. 결국엔 좀 추세를 각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추세를 적당히 잡고 대응하시는 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중 조절 잘 해주시고 밀리면 추매 포인트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중기적으로 좀 오버페이스가 좀 나오면 단기 차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뭐 20%대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면 이거 그냥 단기 차익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 동양물산은 제가 조금 부족하게 설명드린 것도 같은데 내일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궁금하시면 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눈여겨봤었던 종목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차트 보시면 지저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저항권과 지지라인 속에서 횡보 추세가 좀 많이 이어졌었고요. 이렇게 라인이 밀집되다 보면 주가는 폭등 아니면 폭락하게 되는데, 폭락 후 바닥권 다시금 다져주면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근데 이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올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에 제가 이거를 뭐 딱히 눈여겨는 봤지만 그냥 그 정도 해서 그 정도로만 그냥 지켜봤었는데 오늘 터졌고요. 오늘 터진 부분은 조금 인상 깊은데 보시면 현재 최고 종가, 네, 아주 살짝이지만 최고 종가 경신한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해서 또 단중기 고가 경신도 했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추세를 내일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뒤엎어 버리면 2차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추가 랠리가 이어지게 되면은 2차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부터는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이어진다면 주가의 급등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서암기계공업은 뭐하는 기업일까요? 자, 한번 보실 텐데요. 남북경협 등등과도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딱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제가 확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공작기계 뭐 이런 거 많이 만들거든요. 매출액 400억 조금 안 되고요. 2011년 상장되었고 78년도 설립되었습니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뉴스로도 딱히 뜬 게 없네요. 그죠? 뭐 공작기계 관련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뭐 과거 기사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뚜렷한 이슈라고 제가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서암기계공업이고요. 지금 이제 막 출발을 시작한 추세이기 때문에 신추세를 형성하면 무시무시하게 갈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밀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홀딩 분들은 단가가 4천 초반 매수시면 장투 가시면 되고요. 단가가 높으시면 단기 대응 해주셔야 합니다. 단기 대응해서 뭐 짧게 단타 있죠. 짧게 뭐 몇 프로 단위 오르면 차익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쳐주시고요. 신추세가 완전히 경신되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또 제가 그러면 언급을 또 드리게 될 겁니다. 현재 5,610원입니다. 이하 매수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평 라인들이 이제 밀집돼서 다시금 이게 추세로 그려질 것 같은데 이 라인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5,070, 네, 종가 이탈시 손절 대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려주시고요. 종목들 오늘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추가 부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